자, 알코올이라고 있었는데 알코올의 의미가 뭐라고 있었죠? 알코올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탄소, 산소, 수소. 요런 작용기를 알코올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걸 줄여서 어미로 올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시겠죠? 이 알코올을 구분할 때 요런 식으로 1차 알코올, 2차 알코올, 3차 알코올 요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때도 1차 알코올, 2차 알코올, 3차 알코올이라고 써 놓은 것을 지금 직관적으로 뭘 얘기하는 건지 금방 알 수 있겠죠? 아까 얘기했던 1차암인, 2차암인, 3차암인하고 똑같은 구조란 얘기인 거예요. 뭔 말이냐면 3차 알코올이다. 보시다시피 알코올을 구성하는 중심탄소, 그게 지금 요 녀석이죠. 알코올을 구성하는 중심탄소. 주변에 또 다른 탄소가 지금 여기에는 몇 개가 붙어 있어요? 3개가 붙어 있죠? 그럴 때를 3차 탄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는 2차 알코올, 얘는 1차 알코올이 되는 거지.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알코올이라고 하는 작용기가 CHO니까 그 COH 여기에 붙어 있는 또 다른 탄소의 개수를 가지고 탄소의 차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이때 이 알코올은 어떤 반응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냐면 산화환원 반응과 아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알코올이 산화가 된다 라고 하면 이 구조가 되고요. 그런데 이놈은 사실 또 산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구조가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산화의 반대말은 환원이죠. 그러면 잘 봐. 이게 거꾸로 일어난다. 그건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환원이 되는 거고요. 이게 또 거꾸로 일어난다. 환원이 된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언급을 하려고 하는 알코올 중 이 1차 알코올은 산화를 통해서 이런 구조로 바뀔 수 있고, 만들어진 구조들도 다시 환원을 시켜서 원래대로 돌아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산화 환원으로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구조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불러줍니다. 이제 이 이름들 외우셔야 해요. 알겠죠? 이 이름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요런 작용기를, 이런 식의 작용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알데하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소, 산소 이중결합에 탄소에 또 수소가 붙어있는 요런 꼴을 알데하이드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요 탄소, 산소 이중결합에 OH가 붙어있는 거, 요런 꼴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꼴은 이름을 칼복실릭 애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소, 산소 이중결합의 슈쇼를 알데하이드, 탄소, 산소 이중결합의 OH를 칼복실릭 애시드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1차 알코올과 산화환원 관계를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반드시 외워야 돼요. 여기 붙어 있는 탄소는 뭐 다른 걸로 대체될 수 있어요. 뭐 지금 탄소는 몇 개 그려놨어요. 요거 추가적으로 탄소 하나만 그려놨지만 여기에 뭐 또 가지가지 쭉 붙어서 뭐 다른 게 붙어 있을 수 있어. 기본적으로 작용기 이름 탄소 OH를 알코올, 탄소 산소 이중결합 수소를 알데하이드, 얘는 칼복실릭 애시드. 자, 그런데 여러분 산화 환원을 규정하는 방식이 뭡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그냥 이건 산화다, 이건 환원이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산원이고 이게 환원인 근거는 뭐예요? 왜 이게 산화고 왜 이게 환원이에요? 산화환원 반응은 무엇으로 규정되죠? 바로
산화수의 변화로 산화환원 반응이 규정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뭐 나중에 전기화학 할 때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거 기억하세요. 산화는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자가 전자를 잃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산화수가 증가하는 현상이죠. 반면에 환원은 어떤 원자가 전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덕에 산화수는 어떻게 되죠?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요게 산화환원의 기본입니다. 뭐 이걸 가지고 이제 전기화학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로 확장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산화환원의 구조는 이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산화다, 이게 환원이다. 뭘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산화수.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이거 산화수 얼마? 이거 산화수 얼마? 이거 산화수 얼마? 그걸 따질 수 있어야 돼요. 자, 요것의 산화수를 알고 싶어요. 얼마에? 어? 이거? 이거? 이게 뭔데, 이게 뭔데? 뭔데? 라비? 이거 산화수 뭐예요? 산화수 어떻게 따지는지 까먹었죠들? 그렇지. 응. 그래. 자, 산화수 옛날에 따지는 거 가르쳐 드렸죠? 자, 바로 뭐냐면 산화수는 무엇이 큰 녀석?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가 주변 모든 전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그리 다 가져가는 거예요. 형식 전하를 따질 때는 결합전자의 절반만 가져가는 건데 산화수를 따질 때는 전기음성도 큰 게 결합하고 있는 모든 전자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거, 얘가 됐건 나와 있는 원소라는 것들이 수소가 있고 탄소가 있고 산소가 있잖아요. 그럼 얘들의 전기음성도가 어떻게 되는지 대강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산소 전기음성도 얼마죠? 산소 전기음성도 얼마죠? 외워야 돼. 3.5. 탄소는 얼마? 2.5. 수소 얼마? 2.2. 알겠죠? 뭐 어떤 데는 2.1이라고도 돼 있어. 이게 바로 수소, 탄소, 산소의 전기음성도야. 대강 이 정도는 기억해야 돼. 알겠죠? 자, 그럼 보자. 이 탄소 주변에 전자를 몇 개 획득할 수 있어? 이 탄소 주변 전자를 5개 획득할 수 있다는 거 알겠어요? 잘 봐. 수소 전기음성도 누가 커? 이쪽이 더 크지? 그럼 여기 결합전자 몇 개 있어? 2개 있을 거 아니야. 여기도 결합전자 2개 있지. 이 전자 전부 다 누구 거야? 탄소 거라고. 왜? 수소보다 탄소가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자, 그런데 산소하고의 결합전자는 모두 누구 거야? 산소 거야.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이 탄소는 그래서 여기서 전자를 가지고 올 수가 없어. 자, 그런데 남아있는 결합전자는 탄소하고 탄소 사이에 결합전자가 있지. 자, 탄소하고 탄소는 누가 전기음성도가 커? 똑같지. 그럴 경우만 절반. 알겠죠? 그러면 이 탄소는 지금 전자를 몇 개 가져? 5개 갔지. 원래 몇 개인데? 4개잖아. 근데 몇 개 많아졌어? 하나 많아졌지. 그럼 산화수를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 1 마이너스. 알겠죠? 되십니까?
됐죠? 그럼 이거 산화수 뭐예요? 엘로이? 이거 산화수 바로 1 플러스라는 거 아시겠어요? 왜냐면 얘는 주변 전자를 몇 개 가져가요? 하나, 둘, 세 개 가져가죠? 산소 쪽에 가져갈 수 없고 탄소 쪽에는 절반만 가져가죠. 그럼 전자를 3개 획득하는 거니까 원래 4개에서 하나 모자르고 1 플러스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무화띠 이거 몇 개? 산화수 얼마? 그렇지. 3 플러스라는 거 알겠어요? 회장님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요 과정은 산화, 요 과정은 환원이 되는 거예요. 왜? 산화수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산화수 증가하죠? 산화수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감소하죠? 그래서 이들 사이가 산화환원 관계다라는 것은 바로 저 산화수 관계로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것이 요 2차 알코올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마찬가지로 요거 산화수 얼마? 자, 이제 요거 산화수 얼마? 오바마 이거 산화수 얼마? 0인 거 알겠죠? 왜? 전자를 하나, 둘, 셋, 4개 획득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얘 여기서도 산화수를 따져보자. 얘 산화수 얼마? 얘 산화수가 2 플러스인 거 아시겠죠? 왜? 전자를 여기서 하나밖에 획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때 이 녀석은 산화가 돼서 이 모습이 되고 역으로 환원이 되면 이것이 될 수 있겠지. 아시겠죠? 이때 아까 탄소 산소 이중결합에 수소가 붙어있는 요런 꼴을 알데하이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탄소 산소 이중결합에 탄소와 탄소가 붙어있는 요런 꼴을 키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소 산소 이중결합에 왼쪽 오른쪽 모두 다 탄소가 붙어있는 경우를 뭐라고? 키톤이라고 합니다. 이름들 외우셔야 해요. 알겠죠? 그래서 1차 알코올은 알데하이드 칼복실릭 애시드로 산화가 되고 2차 알코올은 키톤이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때 요 키톤 역시나 산화 환원으로 또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느냐? 어렵습니다. 키톤을 산화시키기 어렵고요. 또 어떤 것을 환원시켜 키톤을 만드는 것도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렵다라는 말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할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까? 할 수는 있는데 보통 방법은 안 되고 엄청 과격한 방법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은. 아시겠죠?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막 뭐 온도하고 압력 그 다음에 반응성 큰 놈을 과감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서 보통은 쓰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차 알코올은 키톤과 산화환원 관계이고 키톤은 보통의 방법으로는 산화환원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3차 알코올. 자, 이탄소 산화수. 이때 1 플러스라는 거 아시겠죠? 왜냐면 주변의 전자를 몇 개밖에 못 가져가요? 3개밖에 못 가져가죠. 그러면 이 3차 알코올 산화시키면 무엇이 되고 혹은 무엇으로부터 환원시킬 수 있느냐?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단순 방법으로는 3차 알코올을 산화환원 방법으로는 유도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알코올마다 산화되고 환원되는 어떤 그 좀 뭐 방식이 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논리 구조를 기억하시고 산화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각 작용기의 이름이 뭔지 꼭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이게 묘하게도 알코올이 산화가 되려면 그 중심 탄소에 수소가 있어야 돼요. 수소가 있기 때문에 환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가 있기 때문에 수소가 떨어지면서 산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3차 알코올에는 중심 탄소에 수소가 있어요, 없어요? 중심 탄소에 수소가 없죠. 그래서 산화가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미케니즘 상에서 그렇게 되는데 뭐 여하튼 뭐 당장 알 필요는 없지만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도 동시에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좋아. 자, 됐죠? 지운다. 자, 그 다음 탄화수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